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미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완전 대박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 발표가 아니라 테슬라한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AI 디렉터까지 직접 반응했는데 그 내용이 진짜 압권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CES 2026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어떤 멋진 신차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차가 아니었어요. 바로 뇌였죠. 네, 인공지능 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서 발표한 건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후반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업계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알파마요 시스템을 가장 먼저 탑재할 차가 바로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CLA라는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잖아요. 독일의 명품 브랜드가 엔비디아랑 손잡고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젠슨 왕은 이걸 두고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돌파구라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은 그냥 주변 상황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추론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요. 젠슨 왕이 청중들한테 설명하길 이건 완전 종단간 학습으로 훈련됐습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 입력부터 실제 차량 제어 출력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선택할 건지 추론한다고 강조했어요. 와, 이거 들으면서 진짜 미래가 온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공개한 영상 보셨어요? 실제로 알파마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어요.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마요가 약속하는 게 뭐냐면요. 비전, 언어, 액션 모델, 영어로 VLA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내린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려줄게. 이런 거죠. 요즘 나오는 추론형 대형 언어 모델들이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추론 흔적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근거와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런 투명성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블랙박스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AI 시스템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기술업계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난리였는데 테슬라 팀은 완전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진짜 냉철한 현실 체크를 날려버렸어요. 일론 머스크의 반응부터 볼까요? 그는 이 발표를 보고 검증과 경고가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엔비디아가 혁명적이라고 소개한 이 종단 간 모델 접근 방식이 사실은 테슬라가 2023년에 FSD V12로 이미 시작한 거랑 똑같다고 말한 거죠. 여기서 종단 간 학습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는 차가 하드코딩된 규칙들을 따라서 운전했어요. 빨간불이면 멈춰, 차선 안에서 움직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규칙을 짜놓았던 거죠. 근데 종단 간 학습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차가 비디오를 보면서 스스로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 배우듯이요. 테슬라는 이런 전환을 몇 년 전에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야 이 구조에 도달한 게 도약이 아니라 테슬라가 선택한 길이 애초부터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일론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거였어요. 그는 엔비디아와 알파마요 스택에 의존할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곧 가혹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99%까지 가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율주행의 함정이거든요.
테슬라의 AI 디렉터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가 설명한 건 롱테일 트랩, 긴 꼬리 함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 1%가 바로 기괴하고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시나리오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닭 오스립은 사람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요. 진짜 있을 법한 일이에요. 할로윈이나 홍보 이벤트 때요. 근데 AI는 이런 걸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또 교통이 세 가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로터리도 있어요. 일반적인 로터리는 한 방향인데 어떤 곳은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또 눈에 반쯤 덮여서 50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5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엣지 케이스, 극단적 사례들이에요. 아쇼크의 코멘트는 테슬라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고된 싸움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백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중 대부분은 버려진대요. 왜냐면 신경망을 훈련시키려면 정말 희귀한 엣지 케이스들만 골라내야 하거든요. 실제 세계의 모든 미친 상황들을 다룰 수 있도록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도구와 파트너사들로부터 받은 훨씬 작은 데이터셋으로 이 격차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비슷한 접근이긴 한데 규모 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문제 말고도 구조적인 불리함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하드웨어 격차예요. 엔비디아는 차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회사들한테 칩이랑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파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설령 알파마이어가 완벽하다고 쳐도 그걸 대규모로 도로 위에 올리는 건 악몽 같은 물류 작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올해 후반에 메르세데스 CLA에 알파마이어를 탑재해서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소량 출시일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어떤가요? 지금 당장 도로 위에 수백만 대의 차량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차들이 매일매일 그 중요한 롱테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난해한 마지막 1%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테슬라는 이미 실전에서 수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그 파트너사들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과 아쇼크가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파마이어 구조 자체는 좋아요. 테슬라가 가는 길과 같으니까요. 근데 그건 그냥 출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주는 데이터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추론이 실패하게 만드는 희귀한 엣지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것에서요. 엔비디아는 훌륭한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테슬라가 지난 10년간 자신을 증명해온 그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실제 세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기술 자체는 누구나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 시간과 차량 규모가 필요한 거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몇 년 앞서 나가고 있고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젠슨 황도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유롭게 받아들이면서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기술 스택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칭찬했어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업계 리더들끼리 인정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의 발표 자체가 테슬라의 종단 간 신경망 접근 방식에 대한 엄청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AI 칩 제조사가 테슬라와 똑같은 구조를 채택했다는 건 업계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테슬라가 옳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일론과 아쇼크가 지적했듯이 그 구조는 그냥 출발선일 뿐이에요. 실제 레이스는 데이터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추론을 망가뜨리는 희귀한 엣지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것에서요. 엔비디아는 화려한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입증해온 그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 세계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이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거든요. 자율주행은 단순히 좋은 AI 모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에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걸 수집할 수 있는 차량이 많아야 하고,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 모든 걸 이미 갖추고 있고, 엔비디아와 다른 회사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경쟁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테슬라도 긴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잖아요.
엔비디아도 워낙 뛰어난 회사니까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6년 메르세데스 CLA가 실제로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테슬라는 또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선발주자 이점이 너무 큰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9에서 앞으로도 자동차와 기술 관련 핫한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